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뚱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바짝 상승을 합니다. 반짝. 이때는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장 초반에 상승했지만, 주위로부터 이제는 조금씩 밀리면서 좀 마감을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다가 오후 2시부터 또 양봉이 나오고 조금 좀 들어올리면서 마감. 보면은 지수의 모습 보시면 오늘은 하루 종일 크게 움직임이 없는,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코스피의 모습도 보시면 하락 이후에 옆으로 그냥 박스권 행보하는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5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오후에 2시, 3시에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 들어올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수를 빼기보다는, 그리고 막 지수를 상승시키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지루한 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지수의 모습이 이렇게 지루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13일, 4일 열리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FOMC. 그리고 13일 날, 13일 날은 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빅 이벤트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지금 관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연준은 지금 빅스텝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빅스텝은 뭐예요? 금리 인상을 0.5%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4%인데 만약에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올해 미국 기준의 금리는 지금 4.5%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지금 미국 시간으로 13일과 14일에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인 FOMC 회의가 열리고요. 금리 인상폭을 지금 0.5% 인상하는 게 지금 유력합니다.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 0.5%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72.3%, 그리고 0.75% 인상할 가능성이 27.7%로 0.75%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0.5% 인상하는 게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월 의장은 지금 어떤 마인드냐면 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올립니다. 올리면서 적정 수준을 조심스럽게 탐색한 후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금리 예상치를 거의 5% 전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 전후의 수준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왜 유지하죠?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파월의 의장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지금 최종 기준금리는 한 5% 초반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변수인데, CPI는 지금 11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0월 상승률보다 0.4% 정도 낮아진 지금 7.3%를 예상을 해서 지금 그 물가지수 CPI는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0.5%가 상승 인상하는 게 거의 유력하죠. 미국의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고금리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그 주가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이자 비용을 다 내고도
그 다음에 실적이 많이 좋은 종목들,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자를 다 내고서 지금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돈은 버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자 부담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못 내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고금리 상황은 한동안 계속 유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가 오늘 0.45%도 오늘 또 하락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또 신저가를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장중에 3%대까지 빠졌었지만 지금 오늘 또 신저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3.99%가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깨고 전저점을 깨고 또 신고가가 났습니다. 거래가 또 터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도 오늘 2.99% 하락하면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 10월 17일 저점을 깨고 또 내려왔고, 이제 6월 23일, 6월달, 7월달 이때 저점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업종의 최대 악재는 뭐예요? 최대 악재. 바로 이 IRA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게 지금 최대 악재입니다. 보시면요. 미국의 IRA 연내 개정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줄줄이 신저가 난다. 이런 큰 악재가 지금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IRA로 인해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11월 달에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보다 지금 24%나 줄었고요. 기아의 EV6의 미국 판매량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IRA 여파가 지금 현대차 기아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건 적용 조건표입니다. 최종 조립 조건은 북미에서 지금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북미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을 해야지 미국에 이런,그래서 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액 공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최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지급이 돼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지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1,000만 원이 비싼 거죠. 그러면 이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소비자들은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전기차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하는 그런 전기차에 한해서만 지금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뭐냐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조건도 지금 걸었습니다.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수출하고 처리하는 비율이 내년에는 배터리 한 40% 정도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게 2027년에는 무려 80%로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북미 공장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부품 조건인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이 배터리가 지금 내년에 50% 비율에서 이제 2029년엔 100%, 그러니까
2029년부터는 북미에서 지금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조립까지 해야 된다. 제조 또는 조립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 전기차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의 정치권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게 IRA법이 연내에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현대차, 기아에는 당장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67.8%로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 그룹이 2등이에요. 10.9%. 1등하고 물론 격차는 엄청나게 나지만 현대차 그룹은 2등입니다. 미국 전기차. 근데 이 IRA 법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3위 포드에도 지금 올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기차 등록, 미국의 등록 대수를 보면 테슬라가 39만 년대로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고, 포드가 44,000대 정도, 그다음에 기아가 25,000대, 그 다음에 현대차가 23,000대.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같이 합치면 어때요? 49,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포드를 앞서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이제 그 올해 11월 또 12월 되다 보면은 현대차, 기아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고, 포드는 반대로 판매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보면 이런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도 포드한테 2위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내년에도 또 좋냐? 내년에는 또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동차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단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 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은요,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바닥이 아직 더 빠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가 물론 현대차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주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계속 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자동차 종목들을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분할 매도를 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저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손실폭이 큰 분들은 그 손실을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이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전저점을 깨지지 않을 것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전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매물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매수 물량보다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어때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잘 많이 안 팔아요. 매도 물량이 별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올라오면 얻어맞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계속 본전 심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도를 해서 추세가 강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손실 금액을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냥 많이 빠졌다 그래서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손실을 복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강한 종목으로 이사가는 방법이 저는 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조선주들이 좀 몹처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그동안 참 오랫동안 좀 조정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는데, 오늘 이제 4.89% 강하게 반등했고, 이제 양봉이 이제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이제 21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지금 내년에 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300억 정도 적자인데, 내년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2178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내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이제는 10월 달까지 좀 빠졌지만 반등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는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 고점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 쪽 태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주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죠. 이제 오늘은 보면은 이제 뭔가 12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하고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차전지 쪽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에 많이 얻어맞았죠.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전지 소재 쪽입니다. 소재. 저는 2차전지 소재 쪽 중에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제일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종목은 조정할 만큼 조정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나오고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학주들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죠. 롯데케미칼 주가 잘해주고 있죠.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내년에 1조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 1조가 넘는 유상증자가 예상돼 있어서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괜찮은데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될 때는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경산업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와주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 TNC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거래가 터지면서 6%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거 좀 괜찮은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유화 여전히 잘해주고 있죠. 잘 안 빠집니다. 주가가 잘 안 빠져요. 기관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주가가 잘 안 빠진다 하는 거 뭐예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600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750억 흑자로 지금 실적이 지금 턴 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지금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은 오늘도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 2일 이 이틀 동안에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이 무서워가지고 대부분 매도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바닥을 잡은 다음에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주의 모습입니다. 소주는 조정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껏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심하게 하면
개인들이 매수가 달라붙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하게 하지 않아요. 주도주는 특징이 뭐냐면 이 조정은 짧습니다. 조정폭도 짧아요. 하지만 상승은 긴다는 겁니다. 길다. 이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도주를 매수하시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때가 살아있는 한 주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현대차, 기아 지금 시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IRA 연내 개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아니면은 그냥 손 놓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자동차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한 종목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기아, 신저가에 대한 자동차 종목들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